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입니다. JB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막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더 막내 작가의 줄임말 더막가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참 어수선한 아침인 것 같습니다. 날도 엄청 네. 춥고 특히 눈 때문에 지금 곳곳이 지금 교통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새벽에 못 나올까봐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래요? 네. 아무튼 혹시라도 지금 출근길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있다면 차는 놓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날은 차 놓고 나오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 오늘 JB타임 시작을 해볼까요? 네. JB타임은 오후에 복습, 주말에 삼습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네, 곱씹어서 들을수록 더욱 맛깔나는 JB타임. 빨리 들어오셔서 좋아요 꼭,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오늘 네. 좋아요 되게 저조하거든요. 예. 별로 안 좋았나? 많이 눌러주시고 음. 네, 공유도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날씨 상황도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최아영님이 예. 제이비님 흔적 처음으로 남겨봅니다. 네. 눈 오는 기념으로 오.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장성백님은 예. 이래저래 휴가라 처음으로 2시간 집에서 정주행. 오. 제이비님, 더마카님 항상 응원합니다. 예. 구조와 흐름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같은 날 휴가 시면 좀 좋겠다. 출근도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이래저래 휴가라 해서 뭐 자이타이가 섞여 있는 게 아니신가라는 그래요? 걱정도 살짝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첫 만남 환영합니다. 많이 인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럼 이제 AS로 가볼까요? 네, 본방 복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한숨 나는 뉴스가 좀 많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뉴스 세계 시간에 서울시가 이제 임산부에게 출산하러 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아니 여성으로서 한번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이 정도면 뇌가 없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무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게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그때 제이비의 한숨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송수용님이 아무리 비난하고 싶어도 깊은 한숨 소리는 그닥 듣고 싶지 않습니다. 김종배님 좀 자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그랬더니 근데- 다다님께서 네. 한숨이 제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한숨 나온다 정말. 이렇게 근데 가끔 저는 보내주셨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건의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비난 사안에 대해서는 욕을 조금만 허해주면 안 될까? 욕을 저 욕 잘하거든요. 정말 잘하는. 욕을 좀 약간 비껴가시게 하시면 돼요. 그래요? 네. 이게 누가 들어도 욕인데 욕인 것 같지 않는데 욕인 것 같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먼저 한번 시전을 한번 해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지금 이건 어휴. 부캐라서 제가 말을 이렇게 거칠게 하는 거지. 좀 평소에 되게 착한 척을 예, 아닌 거 아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신박한 시사사전에서 사면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역시 이걸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대통합 한번 이뤘었잖아요. 쫀철님들이랑. 네, 맞아요. 역시 부정적인 댓글이 쇄도했어요. 네. 조영주님. 네. 사면권이 없어야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죄를 안 지을 것 같다. 없애자. 그렇죠. 고은숙님. 네. 사죄도 안 했는데 무슨 용서가 되고 통합이 됩니까? 달빛 제다이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여전히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사면 절대 불가. 네. 이명박 다스 뇌물수수 이제 대법원 확정됐습니다. 예. 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 시작도 안 했는데 예. 사면이 가당키나 합니까? 예. 조목조목 화를 내주셨고 김윤택님은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사면권이 남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정치인이 부정부패 절대 사면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사면 얘기니까 하나만. 엊그제 이제 그 모 방송사 토론이 있었죠. 네. 거기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맞아, 저 부분이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 준다고 칩시다. 그럼 최순실은 아니 누구는 사면해 주고 누구는 사면 안 해주면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최순실도 사면해 주는 겁니까?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응? 욕할 뻔했네. 요거는 광통심의위원회하고 상관없어. 어? 네. A씨든 I씨든 해도 돼. 18로 할게요. 18. 그잖아. 네. 아니, 납득이 됐어요? 저는 왜 이 얘기를 꺼냈나? 아까 김종민 최고위원이 네. 사면 얘기를 계속 물으셨잖아요. 제이비가. 그랬더니 그런 거 우리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 없다.
라고 하시던데 아니 뭐 그럼 우리가 꺼냈습니까? 우리가 꺼낸 게 아니에요. 어디서 시작되셨는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만 전 대통령만 선별사면하는 걸 보도를 했잖아요. 네. 지지층 달래고 야 분열 놀이나 이게 이제 또 다른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예. 김종민 최고위원은 일단 검토한 적 없다. 딱 자르긴 했죠. 탄핵 결정은 사면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딱 자르긴 했어요. 그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폭발을 하셨죠. 가사님 사면 누구 맘대로 민주당은 개혁 입법이나 신속히 처리해라. 네. HBYI님 예. 왜 대통령 대우해 주려고? 곰방대님 네. 아 요건 또 다른 얘기인데 김종민 최고위원이 그 4차 재난지원금 예. 뭐 생각은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곰방대님이 3차도 아직 안 나왔는데 4차 이야기를 언론에 왜 뿌리냐. 예. 재보궐용이라고 지금 야권에서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제이비님 막간 분석하실까요? 어떤 거 이거? 네. 4차 재난지원금? 네. 그거는 나중에 오늘은 다른 얘기 할게요. 예, 여러분 아껴둘게요. 오늘도 잠깐 언급은 하긴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장성백님이 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건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생각 이상으로 넓다는 거다. 맞아요. 그렇다고 그릇을 깨는 우는 법안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이제 정당론에 보면은 계급 정당이 있고 포괄 정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포괄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자 빼고 다 대변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죠? 우리나라 정당은 다 포괄 정당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펙트럼이 넓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는데 지금 제이비가 준비하신 얘기가 또 있죠. 일단 이거부터 그거를 듣고 네. 촌철님들의 의견을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누더기다. 이런 거 꼭 해야 되냐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누더기가 돼버렸습니다. 자, 어제 뉴스 세계 시간에 처벌 규정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여야가 합의 봤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네, 후퇴 논란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 봤다는 게 있습니다. 그 대상 또 확 줄였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해버렸다고 합니다. 적용 유예도 아니에요. 그냥 제외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다음에 중대 그 기업재해 말고 중대 시민재해가 있는데 그 대상도 상시 노동자 10명 미만의 소상공인 처벌 대상에서 제외. 그다음에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노래방, 음식점, PC방, 목욕탕 등등 제외. 이게 다 여야 합의를 봤대요. 자, 그러면서 내일 처리가 될 것 같아요. 누더기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왈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고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걸 환영을 하면서 다행스럽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야의 합의 정신을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조금만 얘기를 더 확장을 하면 사면을 주장을 하면서 내세웠던 국민 통합과 거의 맥에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물음표를 던져봅시다. 그럼 이낙연 대표는 일관된 사람일까? 이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계속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 네.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4일자 한국일보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 엊그저께 더마카도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소개해 준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4일자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보면은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 카드를 꺼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야의 합의를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국회에서 200건 넘는 법안을 처리했는데 그 대부분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다. 이 점을 강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왜 이렇게 통합을 강조하는 걸까? 이게 궁금했는데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지금은 국민이 둘로 갈라져 있는데 국민의 힘을 모아야만 국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하자면 정치가 복원되고 다시 활발해져야 한다. 이게 논리예요. 그러면서 이걸 자신의 충정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야가 합의 정신을 살리면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최우선은 여야 합의다. 뭐 이런 대충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논리가. 이게 1단인데요. 근데 그럼 지금부터는 2단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 이낙연 대표의 논리에 따르면 그럼 예외적인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가 궁금했어요. 그게 뭐예요? 공수처법 개정이겠죠. 네. 여야 합의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야당의 극심한 반발을 뚫고 처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러면 그 이유를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봤더니
이에 대한 대답은 딱 두 마디였습니다. 아쉽게 생각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합의를 위해 계속 법안을 지체시킬 수는 없었다. 오. 이 두 마디가 있더라고요. 합의를 위해 법안을 지체시킬 수는 없었대요. 그러면 합의 정신보다 더 큰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뭘까요? 그게 뭘까 이걸 네.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몸담은 민주당 내지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중대 개혁 과제였기 때문에 합의를 못 보더라도 이건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제 머리로는. 뭐 다른 해석법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합의 정신은 추구하되 정말로 양보할 수 없는 개혁 가치가 걸린 문제라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죠? 네. 그죠? 네네. 대충 이런 보도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그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그럼 이건 별로 중대한 가치가 없는 건가? 그렇게 돌파할 문제가 아니란 뜻인가? 그렇죠.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문제식이 깔려 있는데요. 첫째, 노동자의 생명권을 지켜주자는 거잖아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큰 가치가 없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자문자답할 필요 없이 참고로 어제 나온 뉴스 하나만 전해드릴게요. 전국 시도교육감이 내년도 국가교육과정을 개정을 할 때 노동 인권 교육을 교육에 반영하자고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라는 뉴스가 썼어요. 시도교육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동자 인권도 아니고 인권의 기초가 되는 생명권을 보장해 주자라는 그런 어떤 법안은 그렇게 가치가 크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 정신에 종속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론 분열 사안입니까? 이거를 강행 처리하면 국론이 쫙 갈라져 갖고 나라가 난리가 나고 통합에 저해가 되니까 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성립이 안 돼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많게는 70, 기본 60 넘어갑니다. 이러면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강조해하지 않는 통합 정신에 부합하는 법안이 이거예요. 그런데 여야 합의를 강조를 하면서 이거를 지금 재정 취지에서 대폭 구태해서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를 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이야기를. 응? 왜 공수처법 개정처럼 밀어붙이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말을 한 김에 조금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자신은 사면이 국민통합의 가교가 될 거다 이렇게 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세요. 국민통합이 됐던가요? 오히려 갈라졌더만요 보니까. 아니죠, 예. 아니 그러면 국민 대다수 여론이 모아진 거는 계속 후퇴를 시키면서 쪼개진 거는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이야기하는 거 도대체 이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길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 두 사례를 종합을 하면 국론 통일을 본 거에 대해서는 미적거리고 국론이 갈라진 건 추진한다 하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은 도대체 뭐냐? 그 정체가 뭐냐? 아까 이낙연 대표는 일관된 걸까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보는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는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요인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작년 8월에 저희 시선집중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때 재난지원금을 보편이 아니라 선별로 지급하는 게 이론상 맞다면서 그게 저희 신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기사화 많이 됐어요. 맞습니다. 신념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일보 인터뷰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서 전 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또 말을 했어요. 아까 김종인 최고위원과 인터뷰에서 제가 이게 떠올라 갖고 아까 질문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의 신념과 이거는 또 어떻게 매치가 되는 겁니까? 물론 전 국민 지원하는 거 저 반대 안 하겠어요. 저는 보편이 맞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낙연 대표에서는 일관성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신념이냐? 이런 질문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낙연 대표의 일관성이 뭔가를 계속 보다 겨우 추출하자면 딱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요? 네,
그건 뭐냐면 통합이 아니라 타협이에요. 타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과 타협하고 사면은 보수와 타협하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추구하는 게 결국은 타협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면 도대체 본인은 뭐라고 대답할지가 저는 궁금해요. 물론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게 개혁성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들어가는 건데요. 과연 그러면 이게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의 대표가 취할 모드인가? 저는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왜 한숨을 쉬세요? 아까 저보고 한숨 쉬었다고 뭐라고 하더니. 아니 춘철님들의 댓글을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났어요. 좀 화들이 많이 나신 데다가 네. 그러네요. 근데 이 와중에 봄햇살님 네. 아이디가 너무 샤방샤방하신데 들으면서 눈길 출근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조금 걱정됐어요. 조심조심 네.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집중하시면 또 넘어지실까봐.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욕을 못한다 그랬더니 미송님이 예시를 주셨어요. 네. 뭐 이런 거 하세요. 저런 씹장생 뭐 이런 거. 그리고 이혁수님, 네. 니기미 신발 뭐 이런 거 하시면 노래 제목 중에 뭐 시발라 먹어 이런 노래 제목 있잖아요. 네, 그죠? 니기미 신발 뭐 이런 거 하면 욕 없다. 그리고 백화산 호랑이님은 영어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영어예요. 영어. I C B A L L. I C bar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하면 된다고 알려주셔가지고 네 한번 공유해봤고요. 아니 다들 좀 약간 화가 나셨길래 그냥 웃으라고 한번 해드렸고 분위기 전환. 네. 역시 센스 만점이에요. 네. 또 하루님이 네. 민주당의 보수성과 무능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두 가지 사안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쓸모없게 만든 것과 네. 범죄자 이명박근혜에 대한 사면이다. 네. 나는 지지를 철회할 생각이다. 뭐 이런 거 보내주셨고 네. 마리솔 김님이 지금 엄중한 사안이 네. 사면인지 코로나인지 경제인지 이낙연 대표는 순서를 좀 말해보세요. 라고 하셨고 네. 아침에 뜨는 태양처럼님은 국민 통합 국민이 하는 거지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누가 한다는 거야? 맞는 말씀이시죠. 여리아찌님 네. 숙제를 주셨어. 네. 종배영님 이낙연 대표 인터뷰 한번 하시죠. 저도 하고 싶어요. 네, 저희 선배 작가가 엄청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정란님, 이것도 공수처법 짱나는 거 아닌가요? 합의가 중요해 대충 해놓고 나중에 고친다? 정말 쓸데없고 소모적인 일이지요. 라고 혼내주셨어요. 답답하네요, 그죠? 네, 근데 많이들 화가 나셨어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뭐 얘기했을 거예요. 이번에는 당을 옮겨보겠습니다. 야당으로 가나요? 네, 뭐 제가 철새는 아니고요. 네,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네. 오늘 좀 썽을 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러니까 당 적을 옮기는 게 아니라 시선을 옮기는 것뿐인데. 예. 자, 지금부터는 야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두 개의 뉴스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1번 김종인 비대위원장. 결국 3월 초에 가서 후보 단일화 협상이 시작이 될 것이다. 선거 공고 전에만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셨죠, 이 뉴스? 네. 그다음에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본 경선을 100% 시민 여론조사로 치르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의힘을 플랫폼으로 한 범야권 통합 경선 추진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거의 동타임에 나온 뉴스예요. 네. 이 두 뉴스를 종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재미난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살짝 다른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쉽게 얘기하면 순차 단일화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나 뭐 금태섭 의원이든 그들과는 3월 초에 가서 단일화 협상을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접근법이. 그러니까 순차 접근법이죠. 근데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통합 경선 추진하는 게 옳다. 범야권 통합 경선 추진하는 게 옳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의 원샷 경선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원샷 단일화를 주장을 한 거죠. 그죠? 네. 그러면 김종인 따로 정진석 따로일까? 다시 말해서 한 지붕 두 소리일까? 쉽게 하면 두 사람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걸까? 네. 얼핏 보면 딱 그런 거잖아요. 예, 살짝 다른 얘기 같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한꺼풀만 벗겨보면 아닐 수도 있다. 같은 얘기인가요? 예, 무슨 얘기니까 두 사람의 주장이 꼭 배척 관계에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보완 관계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 이거는 뭐냐면 두 사람이 짜고 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사인 교환해 가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시선을 분산시키는데 전략적 목표는 같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짠 계획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순차 단일화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2단계 단일화로 가더라도 국민의힘만의 경선이 100% 시민 여론조사로 치러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 시민 여론조사로 하는 게 순차 단일화를 대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 그러느냐?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순차 단일화 주장 이거에 따르면 자 3월 초에 가서 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협상을. 네. 네. 그러면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 전국 돌면서 경선 순회 경선하고 그래서 뭐 투표하고 이런 거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방법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여론조사밖에 없어요. 후보 단일화한다면 네. 누가 양보를 해서 단일 후보를 그러니까 그 추대하는 게 아닌 이상은 여론조사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까지 대비를 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당근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철수 대표하고 여론조사에서 같이 올라가도 밀리지 않을 사람, 다시 말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국민의힘 후보로 뽑아야만이 순차 단일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서 안철수 대표를 제끼고 야권 후보로 단일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야 됩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할 때 당신보다는 민심이 더 기울어진 사람을 후보로 선출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게 뭡니까? 100% 그러니까 시민 여론조사 방식인 거예요. 네. 문제는 당신보다 민심이 강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거 보면 대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항상 그 당심에 강한 사람이 있고 민심에 강한 사람이 있는 거죠. 네. 대중적 지명도가 있지만 당내 기반이 약한 사람이 있고 당내 기반은 강한데 대중성에서 약간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나왔고. 근데 100% 시민 여론조사로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을 하면 그 사람의 대중성이 일단 검증이 된 거니까 만약에 나중에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대비하는 용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걸 염두에 두고 내지 그런 계획하에서 했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사람 마음이니까 알 수가 없죠. 다만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과 정진석 공관위원장의 말이 완전히 상호 충돌하고 배척하는 건 아니다. 요 점만 일단 정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서로 약간 눈치 보면서 여당이 누가 나오냐 보자라고 하면서 약간 그렇지. 좀 이렇게 살짝 드리블하는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눈치 싸움이 아주 치열한 있는 것 것 같아요. 같고. 네. 꽃준영님이 서울시장 선거에 기호 2번은 없을 것 같다. 안철수 대표랑 윤석열 총장이 뭉쳐서 신당을 만들 것 같은데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분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하더라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아니고 그잖아요. 네. 한참 뒤겠죠. 네. 그죠? 7월 이후.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퇴임 이후. 그러니까 일전에 제가 청기 노설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첫째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더라도 정치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한다. 네. 그다음에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네. 그다음에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국민의힘 틀이 아닐 거다. 제3지대에서 따로 할 거다. 그러면서 그게 흡수든 통합이든 이런 모양새를 취할 거다라고 저는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 분석이 맞는지 한번 같이. 예. 무섭고 왜 그래요 지금? 네. 아니에요. 네. 그리고 순미르님은 네. 지지율 제일 낮은 사람이 적격자다. 왜요? 새로운 분석을 해주셨네. 이거는 사실은 여당 쪽 얘기신 것 같았어요. 여당 후보들 중에. 여당 입장에서 아니 여당 후보들 중에. 여당 후보들 중에. 네. 누가 제일 낫더라? 뭐 잘 모르겠네. 네, 뭐 누군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였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중대재해법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촌설들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데 하루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 노회찬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네. 네, 근데 우리가 그들을 왜 봐줘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고요. 네. 네, 그리고 저기 종배님, 제이비님, 네. 오늘 MB기 제이 하트 B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제이비님이 그 이낙연 대표를 너무 디스해서 이낙연 대표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저는 그 우리 작가분들의 섭외력을 믿어요. 네. 네, 또 한숨 잤어요. 네. 저희가 본방에서 사실은 그 정인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경찰이 무엇을 했는가 요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사실은 촌철님들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몇 가지만 소개를 하고 갈게요. 네. 끝나지 않은 AS 타임. 네. 부르주아님이 언제까지 뒷북 사과만 합니까? 바로바로 경질해 주세요. 장난합니까? 화를 내주셨고 담배문범 님은 그 우리나라 민화에 나오는 건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동보호소 더 만들고 법을 강화하자라고 해주셨고 팀플레이토스님은 도둑 맞아서 신고해보세요. 와서 음료수 축 내고 가면 끝. 요거 살짝 도둑 맞아본 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 수 있는 네. 뭐 그런 댓글이었고 자자키키님이 우리나라 정부 조직마다 전문가가 있을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니다. 예산 집행하고 외주 주고 하는 식으로 움직인다. 절대 전문가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다. 결국 돈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는 문제다. 한 번 분노한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국회에서 지금 뭐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면서요? 내일 몇 개의 법안이 처리될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구멍이 없는지. 왜냐하면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며칠 전에 국회 뭐 하고 있냐라고 그러니까 저기 그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건 좋은데요. 그것이 날림으로 이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좀 면밀히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맞춰야 되는 시간인데요. 네. 그 전기대님이 제이비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네. 제비처럼 기분 좋은 소식 좀 물어다 주세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뉴스를 가끔 정말 저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죠? 청량제 같은 뉴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굴해 오시길 바라고. 이혁수님이 다 나한테 다는 뭐, 네, 뭐라고 지금 소곤소곤 하신 거죠? 다 나한테 넘기냐고. 같이 해야지. 아까 소변은 작가들한테 넘기셨잖아요. 이혁수님. 네, 제가 잘못했어요. 졌어요. 네. 네. 네, 제이비는 제이비 타임에서만 집니다,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시고. 원래... 이혁수님, 천기누설에서 네.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의 관계를 한번 깊이 있게 다뤄주세요라고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마 생각하고 있던 주제실 것 같고요. 네. 잡덕교통영상연구소님. 네. 맞다. 내일 박지훈 변호사님 오시면 금요일 날 천기누설 하겠네요. 네, 내일은 천기누설 합니다. 네, 그리고 얼수무당 박지훈 변호사도 돌아오십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제이비타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